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경기도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 시정, 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 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연구 장비 구매 시 특정 업체 제품만을 충족하는 입찰 자료를 작성하고 경쟁업체 입찰 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 공통 규격으로 조달 입찰 추진 후 유찰되자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은 목적 사업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집행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본 예산을 감액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출 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재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기존 주택 매입 임대와 유지 보수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해왔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5건의 공사에 대해 공개 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1인 수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2개 공사는 전문 건설업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이외에도 맞춤형 회계 감사 교육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자체 감사 기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경기 침체 속에서 역대급 한파와 함께 난방비 폭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급등한 난방비로 혹한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00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노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지역 아동센터 등의 우선 지원을 시작합니다. 정부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2배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도 현재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다음 달 에너지 요금은 더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1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이 지난해 10월 1일 기준 89.99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3월 65.23원과 비교해 24.65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특히 열 요금은 지난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의 인상입니다. 결국 인상된 요금과 1월 초부터 이어진 한파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까지 더해져 이달보다 다음 달 더 큰 난방비 폭탄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규모가 커진 난방비에 경기도와 정부의 지원 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은 다소 걱정이 덜었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깊어집니다. 난방비 대책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요금이 더 오를 거란 소식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코로나, 한파, 난방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시 원산면의 주민들이 사업 시행사와 토지 보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2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처인구 원산면 일원에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총 4개소의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일반산단은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일부 토지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7일쯤 용인 일반산단이 주변 지역 적정 시세와 주변 지역 사업의 개발 이익을 반영해
현 시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비대위는 약속한 현 시세 보상을 충족하지 못한 채 수용 재결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해 11월 24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용인 일반산단의 각종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시행자가 수목 등 지작물에 대한 수용 재결이 완료되기도 전에 사업 편입 토지 중 독성리 인근 약 3만여 평에 이르는 산을 불법적으로 벌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상영 위원장은 사업 시행자는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스스로 불법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업 시행자의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은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보는 점령군과 같은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용인시 한 관계자는 중토위 협의 조건에 따르면 보상 협의 불가 사유를 명시해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협의 취득과 무관하게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며 연합비대위는 지난해 1월 본산단 착공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서의 전제 조건을 미이행했으므로 비대위에 체결한 협약서가 무효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친모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수년간 김치통에 보관했던 이른바 김치통 시신 유기 사건의 피해 영아 장례가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수목장으로 치러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2020년 1월 숨진 지 약 3년이 지나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지난 20일 치렀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장례식엔 유족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영아는 친부모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다른 유족들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자 시신은 무연고 장례 위기에 처했었으며 이에 검찰과 경기 북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했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강원 철원 지역의 수목장을 지원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뒤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비용을 마련했으며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모 서모 씨와 사체 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부이자 전남편 최모 씨는 각각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